국가 부채, 개인 부채, 인구 감소, 일자리 감소, 물가 오르고 지금 우리는 그리고 나 식당 브레이킹 타임의 의미, 선진국 미국 생산성 금리와 우리 지금 그리고 나는 일전에 나는 한 4시쯤에 이른 저녁을 먹기 위해서 식당을 갔습니다. 가니까 어떤 젊은이가 나와서 브레이킹 타임이라고 들어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 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자, 나는 어떤 일을 위해서 먼저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먹지 말게 하는 불편함도 있었고, 식당의 주인이든 식당이 손님이 찾아왔는데 물건을 팔지 않는다는 그 이상함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워라밸도 있고 뭔가 편하게 살고 싶고 일은 적게 하면서 또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상당히 모순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도 절실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손님이 찾아왔을 때 손님을 밖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이 논리는 아무것도 맞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절실해야죠. 먹고 사는 일이니까요. 저는 잠시 저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30년 동안 직장 일을 하고 정년하고 이제 2년 지나고 돌이켜보면 얼마나 저는 무섭게 어리석은가를 느낍니다. 2년 동안 생산적인 일을 못했거든요. 수익을 못 냈어요. 그 조그만 생명줄인 연금에 있다고 말입니다. 혹시 우리 개인들은 젊은 사람들 혹은 사업한 사람들 무슨 연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배짱으로 손님이 오는 것을 안 봤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떠한 생산자, 서비스 종사자들이 자신의 편리를 위해서 자본주의의 근본인 물건을 사러 온 사람에게 물건을 팔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참 복잡해집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부채가 청정부지에 치솟고 개인부채가 청정부지로 치솟고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일자리도 감소하고 있고 물가는 오르고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 답이 없는 현실 속에서 미국은 땅덩어리도 더 크고 에너지도 크고 인류 기업이 있고 그리고 생산성도 높고 그리고 인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땅덩어리도 적고 생산성도 적고 그러면서 일을 안 합니다. 참 큰일입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저는 MZ세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꼰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직장에서는 갑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직장에 퇴직했으니까 세상이 더 흘러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장에 들어온 사람이 그 직장의 가치와 철학에 맞춰줘야 되는데 직장에 바로 들어온 그 신규 직원에게 맞추고 있다는 이 현실 또한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돈 벌고 들어와서 절실한 사람이 신규 직원인데 신규 직원이 금방 둔다고 해서 신규 직원에 맞게 흘러가는 그 조직 체계,
그 조직이 체계가 지금까지 이 지탱하고 유지했던 그 강력한 긴장감과 강력한 노동력을 요구하는 그 속에서 살았던 소위 꼰대란 층, 그런 사람들은 죽을 힘을 쓰여 살았거든요. 그런데 젊은 MZ세대가 들어와서 꼰대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문화를 추구하면서 기존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게 아마 식당의 브레이킹 타임의 의미도 될 겁니다. 지금 우리 괜찮습니까? 왜 새로운 젊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새로운 어떤 기업, 새로운 어떤 그 사업의 시작, 도전 이런 쪽이 아니고 기존 기성세대가 만들어 온 조직에 들어오면서 그 조직 속에서 워라밸을 이야기하고 그렇습니까? 미국은 지금 금리가 5%고 또 그렇다고 합니다. 일자리가 많이 직업도 다 가져지고 또 미국은 지금 아이도 많이 낳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이를 많이 낳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 낳게 될 그 부모, 그 사람 전부 직장에 일해서 직장의 어떤 생산성을 위해서 그냥 시간 다 바치기 때문입니다. 곰곰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유튜버, 그냥 힘도 없는 유튜버인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61살 돼서 저도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옛날에 그랬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 비록 가난했잖아요. 저 63년생이거든요. 일자리가 체계적이었어요. 공부 잘해서 열심히 한 사람이 일자리가 있었고, 그리고 좀 못 배웠지만 생산성 일자리가 있었고, 그리고 적은 아파트에 점점 키워갔고, 근데 지금은 수익성이 떨어지고 수익성이 떨어진 그 이후로 전부 다 없애버리는 거죠. 일자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지금 아파트도 있고 질서정연하죠. 법으로 다 규제되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젊은 사람이 자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배추 장사를 합시다. 어떤 공간에 살 곳이 없어요. 너무 법으로 정해져가지고 포장마차도 뭣도 다 규제가 너무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규제 이야기하면 끊임없이 규제파 하지만 그게 안 되죠. 기득권층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각자 개인인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가난은 전략에도 안 되고 일 많이 해도 안 되고 주식에도 안 되고 어떻게 전략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자전거가 서면 쓰러지니까 그냥 가는 거죠.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나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도 누군가가 희생을 통해서 좀 어려운 사람 도울 수 있은 나와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어떤 여건도 형성되지 않는 나. 그래서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나는 밥 한 끼를 누구를 위해 샀지만
이제는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여유가 없으므로 n분의 1로 내가 먹고 내고 다른 사람 먹고 내서 그렇게 만나는 거죠. 가족의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잘 사는 사람이 자신의 돈을 많이 좀 있으면 가족 행사에서 좀 부담을 더 하고 하는데, 돈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전부 다 n분의 1입니다. 우리는 지금 개인은 누구에게 밥 한 끼 살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서 저를 지칭합니다. 그런 여유가 있었지만 전혀 요즘은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저는 직장이 없었거든요. 저는 직장이 없어요. 정년을 했거든요. 그래도 나이가 들었으니 그래도 집도 사고 거기가 벌어놨으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집을, 우리는 그런 TV에 송부합니다. 집을 사용하는 연금이죠. 주택연금이라고 그런가요? 그런 걸 홍보를 합니다. 아마 저는 이제 주택연금으로 살아야 되겠죠. 나이가 들면서 노인 일자리가 많지 않으니까요.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딜레마입니다. 사람과 사람끼리 여유 자체가 없는 거죠. 다시 한번 그 식당의 브레이킹 타임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 브레이킹 타임이나 그런 모양이죠. 식당 주인이 종업원을 쓸 때 아마 3시, 4시는 손님이 안 온다고 인정하고 그때 쉬게 하는 거를 갔습니다. 좋은 제도 맞습니다. 그냥 3시, 4시에 늦은 점심이라든가 이런 저녁을 위해서 갔어요. 근데 팔지 않는다는 이 사실은 어떠한 직원을 고용했을 때 수익, 비용 그런 것도 있지만 손님이 왔을 때 물건을 팔지 않는다는 이 시스템은 우리는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손님이 왔을 때 팔아야 직원에게 시간급여라 주는 건데 말입니다. 만약에 브레이킹 타임이 없으면 그 손님을 받아서 돈을 벌어서 시간급 줄 수 있지만 브레이킹 타임을 손님을 안 받았어요. 그리고 손님은 다른 데로 가죠. 그 손님은 니즈가 필요한 게 배가 고프니까. 배가 고파 식당을 갔는데 안 팔아요. 그래서 그 손님 다른 데 갔어요. 배고픈 사람이 밥을 못 먹는 이 엄청난 사건과 그 배고픈 사람 물건을 팔지 않는 이 사건이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지금 우리가 부자일까요? 우리가 잘 살고 있나요? 우리는 지금 악하고 사는 거잖아요. 결혼도 못하고 애도 못 낳고 그 정도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일터에서 일이 생산성도 떨어지잖아요. 생산성이 떨어지는데 그곳에 월급을 받고 시간급을 받는 사람은 시급은 생산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돈을 받으니까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죠? 참 저도 안타깝지만 저는 우리나라가 생산성이 높은 줄 알았어요. 근데 미국 가서 공부를 하는데 미국의 생산성이 세계 1위에요. 의아했어요. 맞아요. 미국은 생산성이 세계 1위고 나라도 땅도 크고 생산물과 그리고 그 안에서 지적재산권과 창조성이 끊임없이 쏟아나는 것이 미국이거든. 그럼 우리는 이제 좀 먹고 살만해서 일을 안 해버려요. 워라밸이 지금 우리는 이 현실이
농촌에 가게 되면 그렇습니다. 농촌의 생산성, 지금 인구가 없어서 농지는 놀고 있고, 농지라는 게 그렇습니다. 기후에 맞게 재배를 하는 거잖아요. 벼가 재배할 것은 보리 재배도 해야 되고, 겨울에. 그러면서 뭔가 최대한 경제학의 효과를 누려야 되는데, 그렇게 다급하지도 않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지금 근본적으로 부채가 국가 부채, 개인 부채 어마어마합니다. 인구는 감소하고 일자리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생산성이 떨어지는데 사람들이 모두 피곤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끼리 만나면 여유가 없어서, 가족이 만나면 개인의 직장 문제 때문에 다 익스큐즈해서 그냥 여유있게 가족끼리 만나서 할 수 있는 그렇지만 그냥 다 직장으로 달려갑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어째서 우리는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각자 개개인이 이런 상황에서 더 치열해야 되는데, 그 치열하면서 돈 버는데 치열하면서 인간의 본성인 사랑하고 정을 주고 하는 그쪽은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미래가 없는 거죠. 인구가 감소하는데 미래가 있습니까?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않으면 그 늙어서는 어떻게 합니까? 지속 가능한 것이잖아요. 우리 지속 가능한 단어 있거든요. 끊임없이 돈을 벌고 순환하는 게, 선순환하는 게 지속 가능한 건데, 우리는 벌써 인간의 어떤 가족 쪽에, 가족의 지속 가능성이 다 무너져 버리고 있습니다. 오직 직장의 지속 가능을 위해서 가족의 지속 가능이 무너지는 거죠. 가족끼리 부모 제사라든가 그것도 할 못할 정도로 헉헉대고 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도대체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가 못 산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게 먹는 걸 화려하게 먹지는 못했지만, 그 시절은 가족끼리 그 세배, 가난했지만 충분한 세배도 있고 가족 윗사람에게 절도하고 그런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지금 왜 가족의 여유가 이렇게 없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지,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61살이 됐고 이렇게 늙어가서 늙어가는 건데, 어떻게 늙어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절실해야 되고요. 한 사람 손님이 찾아오면 받아야 됩니다. 손님은 밥 먹으러 왔는데 무슨 사인지 밥지 않고 나가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회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을 안 하면 돈이 생기지 않아요. 식당에서 밥을 팔지 않으면 돈이 생기지 않거든요. 우리 지금 수익으로 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벌어놓은 돈 쓰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점점점 가정이 무너지니까 밥 먹는 가정에서 밥을 먹고 하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가정이 없어지고 계속 밥을 사서 먹으니까 식당은 그냥 배가 부른지 브레이킹 타임 만들어 놓고 안 팔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연 지속 가능한 미래가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는 개인으로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답답하기만 합니다.
사실 이건 전체를 이야기하려면 나를 이야기하려고 한 겁니다. 왜 제 삶이 여유도 없고 재미도 없고 항상 우울할까요? 제가 늙어서일까요? 61살인데 재미가 없고 그렇습니다. 재미가 있기 위해서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는 사람과 함께 여유가 있어야 되고, 여유가 있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높아서 일할 시간에 부쩍 일을 하고 쉴 시간에 재밌게 살아야 되는데, 생산 시간 때 일도 안 하고 브레이킹 타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 HRM 이런 게 있는 게 제가 경영학 MBA를 배울 때 배웠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 직장을 잡고 싶어 하는데 그 사람들을 취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깊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은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하기도 하고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노는 사람이 대반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런 일 관리해서 각자 이 사람이, 우리 인구 감소에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어떤 개인적으로 다 조사해서 어떻게 해서 보태서 어떻게 해서 뭔가 한 사람의 개인을 생산 인구에 가서 퀄리티 있게 생산할 수 있도록 디테일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이제 그게 필요한데 말입니다. 그럼 61살인 저 쌩쌩하거든요. 일자리에 대해서 더 촘촘히 한 사람 한 사람 관리를 하고, 우리는 미국처럼 땅이 큰가요? 우리는 미국처럼 신기술이 있는 건가요? 우리는 미국처럼 지적재산권이 많이 있는 건가요? 우리는 미국처럼 강대국인가요? 우리는 미국처럼 기축달러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아니 나는 전체적 흐름 속에서 발생되는 에너지, 좋은 에너지가 나에게 와야 되는데 전체적 흐름 속에서 좋은 에너지가 저에게 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흘러가는 매스컴에서 결과물 이렇게 보게 되면 다 슬프고 짜증나고 그런 이야기밖에 발생되지 않습니다. 어떤 제가 유튜브라는 라이처스 TV라는 해놨더니 정말 저는 하찮거든요. 소득증 발생하고 있지 않아요. 아무튼 우리는 정말 더 절실해야 됩니다. 돈 벌 때는 정말 더 절실하게 일하고, 집에 와서는 가족끼리 더 절실하게 서로 사랑하고 정으로 맺혀서 가족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우리는 인간의 문제, 가족 속에서 정으로 가족의 어떤 타산의 기준점인 가족에서 똘똘 뭉쳐서 가족끼리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돼요.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느 누구도 놀면서 살 수 있는 층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각자 한 사람이 다 타이트하게 돌아가야 강한 국가가 되고, 그리고 각자 타이트하게 돌아가면서 그 아름다운 정과 사랑이 흘러남쳐야 각자 개인 나도 우울하지 않고 기쁘게 살 수 있거든요. 모두가 각자 경쟁력 있고 모두가 각자 행복하면 모두가 다 그 중에 혹시 좀 지진아인 나조차도 행복할 수 있으니까요. 인구가 줄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늘고 개인 부채도 늘고 물가도 오르니 정말 각자의 삶, 관계적인 측면도 너무너무 건조해지고 있어서요. 한 끼 누구에게 밥을 얻어먹을 수도 없고 어떤 사람이 한 끼 밥을 자유롭게 살 수도 없는 그야말로 여유 없는 이 삶이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던지면서 여러분과 이렇게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Righteous Soul TV는 이 세상이 끝났을 때 행복하고 즐겁게 끝나는 그걸 한번 해보고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좀 지속 가능하게 방송을 하면서 보람 좀 있게 시청 좀 해주시고, 그래야 Righteous Soul TV를 운영하는 운영자 입장도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